다육이 부탁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제 지금 베란다 제거 환기 겸 여기에 깔망이 막 떨어지려고 해가지고 바람에, 그래서 제가 깔망을 좀 치우느라고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거리대에 다육들이 다 진열이 되어 있을 텐데 텅 빈 제 거리대를 보니까 저도 조금 낯설어요. 마음이 왠지 휑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소음이 엄청 심하죠. 익숙한 소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 은미님의 다육이 사연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들려드리기에 앞서서 그 베란다 안쪽에 제 다육들 컨디션 한번 보고 베란다 안쪽에 온도, 습도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은 몇 도인고? 9.3도, 습도가 26%, 습도가 26%인데 도대체 다육이 화분은 왜 마르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겨울에 다육이가 물 마르지 않는데, 물 마름이 없대. 근데 아니 습도가 그렇게 낮은데 왜 물이 안 말라? 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증산작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증산작용이 중요하죠. 보통 우리가 빨래를 널어놓을 때 거실에서는 빨래가 엄청 빨리 마르지만 추운 데서는 빨리 마르지 않고 빨래가 얼어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해가 났을 때 늦게는 말라요. 그 빨래는 전면이 전부 다 공기에 노출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화분이 마르는 원리는 일단 물을 주면 배수가 돼요. 그쵸? 배수가 돼서 화분에 수분이 있다가 뿌리가 그걸 다 빨아들여서 화분 속은 다 없애고 또 화분 표면은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자, 그런 작용을 하죠. 근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육이 입장 뒷면에 기공을 열어가지고 얘네들이 빨아올린 그 물들을 입장 기공 뒤쪽으로 산소랑 같이 막 얘네들을 내보내요. 이산화탄소도 가끔 이제 때에 따라서 낮에 나오고 밤에는 산소랑 이제 이런 그 물들을 막 내보내요. 이런 걸 우리가 증산작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얘네들 봉다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는 실험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겨울이 되잖아요. 겨울이 되면 습도는 낮아. 습도가 낮다는 이야기가 보통은 왜 증산작용이 잘 되려면 대기 습도가 낮아야 되거든요. 대기 습도가 낮아야 되는데 여름에는 온도는 높지만 대기 습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빨래가 잘 안 말라. 맞아요. 다육이도, 이 식물들도 증산작용을 잘 안 해. 잘 안 돼. 왜냐면 원체 막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여름에는 기온이 높기 때문에 다육들이 뿌리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끌어올리는 그 물들이 많이 있어서 입장 뒷면으로 빠져나가는 수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겨울이 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습도는 낮은데 기온이 낮아요. 기온이 낮다 보니까 다육들이 웅크려들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땀 안 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땀 안 나요. 다육들도 애들이 뿌리가 웅크려들어 있기 때문에 막 물을 막 열심히 빨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빨아들인 물들을 입장 뒷면으로 다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이 낮아지는 거예요. 습도가 낮은데 어떻게 그래? 기온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기온이 낮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이 화분 안에 이 화분 표면 있죠. 이 표면으로 날아가는 그런 그 물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자, 제가 여기 보여드리면 여기 물은요, 제가 진짜로 엄청 오래전에 제가 이렇게 물을 얘네한테 관수를 해주고 제가 이제 내려오는 물을 받으려고 해놨거든요. 근데 뭐 지금 얼마가 지났는데도 물이 대기 중으로 날아가질 않아요. 습도가 낮은데. 온도가 덩달아서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 건조함 때문에 정전기 정말 많이 일어나고 화재, 산불의 위험은 높지만 식물들은 기온이 낮아서 뿌리 활동을 거의 멈추고 있기 때문에 화분 속의 물마름이 아주 나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화분이 말라가는 원리는 대부분 뿌리 활동, 건강한 뿌리 활동으로 이 화분 속의 수분을 없애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배수는 그냥 물리적으로 딱 배수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얘가 뿌리가 이만큼 있다고 쳐요. 그러면 요 주변 물부터 다 없어지는 거야. 왜? 뿌리가 계속 다 빨아먹으니까. 다 올리니까 요 주변부터 없어져요. 여기서부터 건조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다육이 식물 키우기 책을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와, 오늘 날씨 굉장히 푹하네요. 여러분도 오늘은 좀 환기를 좀 시키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요일 날은 제가 이렇게 다육이 생기가 별로 없어.
생기가 없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원래는 어떻게 할 계획이었냐면은 이 생장등을 설치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빨래봉 밑에 여기 지저분하지만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한 이유는 빨래봉에다가 이 생장등을 걸어갖고 그러니까 다른 설치를 안 해도 되잖아요. 생장등을 설치를 해갖고 얘네들한테 쪼여주려고 제가 일부러 위치를 이렇게 잡은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제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제 계획대로 되는 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항상 제가 생각한 거랑 조금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제가 생각을 좀 잘못했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 요 TM 물구멍 없는 데다가 이렇게 키우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요 TM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구멍 없는 그 화분에다가 다육이를 키우실 구태여 그러실 필요 없어요. 화분 부자들이잖아요. 근데 굳이 물구멍도 없는 요런 데다가 뭐하러 심어요? 근데 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 희한하죠? 화분 아닌 데다가 심고 싶은데 그건 보통 이제 초보였을 때 그래요. 저는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초보 다육맘을 위한 컨텐츠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거기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다른 분들보다도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분 아닌 거에다가 이렇게 심는 거예요. 이렇게 수연이 프릴 수연이. 자, 지금 제가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 사연 읽어드리고 이따가 또 순차로 업로드된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다육맘 생활 10개월 차입니다. 우리 구독자님 사연이에요. 전 빌라에 살고 있고 확장형이라 일말의 베란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실 창가에서 관엽식물을 키우기 시작했죠. 키우기 영상을 검색하다가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으로 다육이가 뜨더라고요. 근데 다들 하는 말이 거실에서는 키울 수 없다였어요. 그런데 너무 이쁘고 키우고 싶어서 애플에서 1,000원짜리 쪼꼬미를 30개 주문했답니다. 시작은 다들 비슷하군요. 그것도 1월 말에. 와, 1월 말이면 완전 한겨울이에요. 저는 한여름에 시작했는데 우리 은미님은 완전 한겨울에 시작을 하셨습니다. 관여비들은 저리 밀어놓고 식물등 및 좋은 자리에 쪼꼬미들을 놓고 키우는데 유튜브 영상에 프리티 다육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집 바로 근처라 호기심이 생겨 방문해봤더랬죠. 구경 왔는데 1,000원짜리랑은 정말 다르고 예뻤어요. 뿅.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못 빠져나와요 이제. 그래서 2월부터 거리대 걸어놓고 사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와, 마치 4년 전에 저를 보는 것 같은 상상이 막 듭니다. 말부터 노숙을 하려고요. 그러다가 4월 제 거리대가 서향 앞에 막힘이 없어 온종일 땡빛을 받아야 했어요. 그렇다고 덮개를 덮었다 열었다 해줄 환경도 안 되죠. 새벽에 출근하면 밤에 들어오니까요. 다육이한테 그리 좋은 노숙 조건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고 싶은 건 너무 많았고 식구들도 거실에 화분대가 넘치기 시작하니 싫었던 차에 킵장을 얘기하니 얼른 가라고. 와, 이런 반전이 있어요. 얼른 가래요. 딸내미가 비용을 보태준다고. 와, 이거 완전히 시집 못 가는 무슨 노처녀 혹은 노총각을 등 떠밀어 갖고 내보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생투부임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키울 거 제대로 해보자 결심하고 키핑장 생활을 시작했죠. 지금은 이 세 개를 다 채워버렸습니다. 테이블을 채우는 거는 그 초보 다육맘이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연차 있는 다육맘이나 그리고 농장 사장님이랑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테이블은 다 채워버립니다. 금방. 겨울엔 집에서 다육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물론 거실에라도 식물등을 하려면 키우겠죠. 다만 다육이에게 가혹한 환경을 주고 싶진 않았어요. 와, 대단한 다육맘입니다. 키핑장을 가야만 볼 수 있으니 그 점이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킵장에서 실컷 키우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맞아요. 이게 키핑장이 저도 처음에는 돈을 주고 다육이를 키핑을 해. 마음대로 볼 수 없어. 나는 막 자다가도 일어나서 베란다에 가서 다육이를 봐야 되는데 제가 그래갖고 처음에 키핑장을 가라는 주변을 권유해. 제가 진짜로
그거 왜 가요? 다육이도 못 보는데. 그게 무슨 다육생활, 그게 무슨 취미생활이에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봐야지 됩니다. 시간이 지나야 키핑장 생활하시는 분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었어요. 저도 그때. 자, 그래도 너무 키핑장에서 많이 키우니까 너무 행복하대요. 돈 많나보다 말하실 수 있지만 거지입니다. 어떡해. 너무 공감된다. 막 다육이 사고 화분 사고 막 키핑장 생활하고 막 이렇게 하면 와, 저 사람 돈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할 만하니까 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지출은 내나 비슷하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한테 안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옷, 그다음 가방, 신발, 화장품 이런 데 썼던 비용, 미용 비용, 미용실에서 쓰는 거, 손톱에 하는 거, 이런 비용들을 안 쓰고 그냥 다육이한테 쓰는 거예요. 남들 하는 것처럼 미용실 다 다니고 철철마다 옷 사 입고 가방 사고 이러면서 다육이까지 키우면 그건 이제 집이 이제 기둥뿌리가 뽑히는 거기 때문에 다 다른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나이 50까지 식구들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나를 위해 이 정도 지출은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쵸? 공감되지 않으세요? 정말 킵장만 가면 하루가 왜 이렇게 빠른지 매일 휴무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운동을 20년 넘게 꾸준히 하고 있는데 어떨 땐 운동도 안 가고 다육이 보고 있고 싶어요. 그래도 운동 가야죠. 다부떼기 다른 다육맘들에게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행복을 위해 도전해보라고 말씀 좀 자주 해주세요. 영상을 옛날 거 잘 안 돌려보잖아요. 그때그때 최신만. 베란다든 옥상이든 거실이든 그러다 보면 길이 생길 거라고. 이분이 주는 메시지는 다육으로 힐링하는 거를 떠나서 어떤 좀 행복감, 그 행복감이 자기 자신한테 좀 집중하고 자기 자신한테 좀 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저에게 자주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한 번 얘기하고 지나가면 모르니까 자주 얘기해서 그 정도 자격은 있다라고 이야기해 달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표현해 주시고 계세요. 와우, 대단하죠. 물론 저도 가끔 괜히 시작했나 하다가도 아가들 얼굴을 보면 싹 사라집니다. 다육이는 사랑이고 행복이고 저의 베이비입니다. 맞아요, 베이비예요. 동서를 막론하고 모든 다육맘들이 그 다육이를 보고 얘는 다육이야, 서큘런트야, 서큘란타야 막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베이비야, 다 베이비라고 불러댑니다. 참, 다부댁 영상 코멘트는 잘 안 하지만 하루도 안 빼먹고 잘 보고 있습니다. 닉네임이 본명이다 보니 촌스럽죠? 아이, 촌스럽기는요. 은미님, 우리가 지금 전국에서 듣고 계신 성이 다른 모든 은미님께서 마음 설레시겠지만은 얼마나 좋아요. 마치 누군가를 특정하는 것 같지만 절대 특정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이름입니다. 오늘 이렇게 은미님이 다육생활 10개월 차의 영상 다육이를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라든가 키우고 있는 환경, 결국에는 키핑장에 가서 다육생활을 하고 계신 은미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관엽을 키우다가 우연히 이제 다육이 유튜브를 보고 시작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육이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자책감이 있어요. 죄책감. 내가 이렇게 자꾸 지출을 해도 되나? 라고 하는 죄책감이 되게 많은데 이제 어느 적정선만 지켜간다면 자신을 위해서 그 정도는 써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대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요. 저도 직장 생활하고 소득 활동을 다 하고 있죠. 사실은 저는 주도하고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저도 저 자신을 위해서 저는 취미 생활이 없었어요. 취미 생활이 없었다 보니까 한 번도 제 취미 생활을 위해서 돈을 이렇게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래서 제가 무슨 운동을 뭐 배우는 것도 아니었고, 진짜 제가 무슨 골프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뭐 옷을 사고, 그다음에 명품을 수집하고, 그렇다고 미용실 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진짜 아무것도 그러지 않았고, 오로지 진짜 사무실, 집, 애들 이 세 개가 전부였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저만의 시간, 저만의 공간, 그다음에 저만의 어떤 그런 취미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물론 저는 사이즈 규모가 너무 커졌어요. 너무 큰 그런
이제는 저는 취미생활은 아니고 이게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유튜브가 이제 제 취미, 그다음에 제2의 직업, 그다음에 유튜브를 위한 콘텐츠를 위한 어떤 그런 이제 다육들이 됐지만 그래도 역시 일은 취미예요. 제가 행복해야 되니까요. 제가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면 하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만 너무 무섭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농장 사장님들도 저분 무섭게 질러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느 순간에 뒤돌아봤을 때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나? 그런 불안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르겠어요. 이게 적당히가 참 힘들어요. 저는 사실 적당히 할 거면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한 번도 적당히 하면 한 번도 끝까지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또 하게 되고 미련이 남게 되죠. 그래서 저한테 초반에는 댓글에 적당히 좀 하세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았어요. 네, 적당히 해서는 어느 것도 끝까지 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저는 올인해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 성격이 100% 열정이 아니라 130%의 열정으로 남들보다 30% 빨리 끝내요. 제가 성격이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어쨌건 여러분들 오늘의 메시지는 자육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라고 하는 죄책감을 갖고 계시다면 어느 적정선을 조금 정하셔가지고 그 안에서 조금 더 당당하게 행복하게 즐길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다육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미님의 사연 읽어드렸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